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논엄마 이현우입니다. 아내를 떠나보니 90세 김종필 전 총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청년 김종필에게 아내를 소개한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김 전 총리는 사촌 처제인 박근혜 대통령을 외롭지 않게 해달라고 조문객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빈소에서 그가 한국 정치에 던진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잠시 후 깊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종필 전 총리가 정치인들에게 거듭 반복한 얘기, 사촌 처제 박근혜 대통령을 좀 도와달라는 당부였습니다. 위기에 빠진 박 대통령을 향해서 90 나이에 사촌 형부가 던진 마지막 조언, 어떤 메시지였는지 저희들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들어가기 전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 김종필 전 총리의 부인 박영 여사의 빈소에 정치인뿐 아니라 온 국민이 관심이 몰리는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 뭘로 보십니까? 글쎄 1961년에 35살의 청년 육군 예비역 소령 예. 김종필이 그야말로 5.16 쿠데타의 그 주역이었죠. 그리고 한 현재까지 50몇 년입니까? 54년이 오도록 그야말로 우리나라 구선위원회 두 번의 국무총리에 그야말로 우여곡절 DJP도 만들고 또 그 이전에는 박정희 대통령도 만들고 그 수많은 곡절 고비고비 맞아왔던 김종필 전 총리, 거기다 또 보면 통상 일반 정치인들이 갖기 어려운 그 보면 인꼬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 두 분이 참 금슬이 좋으시고 예. 마지막 떠날 때 또 보면 아내에게 그 처음 만났을 때 결혼했을 때 금반지를 갖다가 녹여서 목걸이를 만들어서 채워주고 입맞춤을 했다는 그런 부분이 이제 순애보 아닐까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순애보적인 인간의 감성을, 사람의 감성을 이렇게 만져줄 수 있는 그 부분이 더 관심을 가게 한 것일까요? 아니면 정치사에서의 본인의 역할 때문일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감정적으로 어떠셨어요? 제가 뵐 때는 김종필 전 총리께서 정말 오뚜기 같이 쓰러졌다 일어났다 한국 정치사에서는 늘 그 중심에 있었어요. 야당이든 여당이든. 그리고 그분이 그 말씀하실 때 제가 딱 한 두 번 뵀는데, 아, 뵈셨군요. 예, 두 번 뵀는데 진짜 구름 위에서 뭔가 이게 흘러가는 얘기 하듯이 말씀을 하세요. 그 한참 있어야 알아들어요. 당장 못 알아들으시고. 당장은 못 알아들어요. 원래 김종필 전 총리랑 우리 배 대표님 매우 친하신 사이시죠? 아니 약주를 제가 몇 번 얻어 여러 번 술을. 평상시 대화하실 때도 그렇게 어떤 촌철살인에 이런 말씀하십니까? 촌철살인이보다도 막 박학다식에 동서남북에 다 그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철학, 종교, 문학 뭐 그래서 풍류까지 겹쳤잖아요. 풍류. 저 말씀하신 대로 아주 어떤 식으로 고참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또 설문답 같기도 하고, 우리는 이제 이게 좀 쏘는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약도하는 자신이 있죠. 하더라도 절대 그 성내고 이렇게 반응 안 해요. 이제 반응을 안 하시고, 그게 이화적으로 싹 이렇게 돌려서 다른 쪽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 설문답 비슷하게. 나중에 가만히 들어보면은 전국을 찌르시지. 그래서 찌른다. 저는 너무 박학다식 하셔서 지껏 못 하셨습니다. 이런 농담을 많이 했어요.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JP 이렇게 처신하라. 위기를 맞은 사촌 처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있는 정치 환경 쪽에 한 말씀씩 조언을 하셨습니다. 이건 뭘 것 같습니까? 이인자에게 JP가 어떻게 처신하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잘 아시니까 한번. 아유, 이인자로서 처신하신 건 JP가 기본 모델 아닙니까? 모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했지. 그리고 이제 JP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공동 창업자입니다. 창업자. 1인자, 2인자지만 사실 공동 창업자입니다. 그 사이에 왜 자의반, 타의반 이렇게 외유 같은 게 왜 나왔겠습니까? 공동 창업자지만 거기에 이제 1인 지분을 가진 박정희 대통령이 권력에 불편하니까 내치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제 살아남아가 쭉 해왔는데,
2인자로서 처신하는 모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네. 그 모델을 이번에 이완구 총리한테도 저는 전해줬다고 저희가 봐요. 보겠습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완구 총리에게 이제 입을 다물고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센 얘기입니다. 할 말 있으면 조용히 건의 드려라. 저희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가끔 대통령한테 직언을 하겠다. 잘못한다, 잘한다고 비판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소리 이제 일체히 입에 담지 말라. 저 얘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직언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직언하겠다, 나 했다 이 말을 밖에 하지 말라는 이게 그렇지, 그런 뜻이에요. 주연과 조연은 역할이 다릅니다. 예. 주연은 주연으로서 역할이 있고 조연은 조연으로서 역할이 있거든요. 야구로 따진다면은 감독 밑에 수석 코치가 있어요. 예. 근데 감독이 지금 막 경기가 엑사이드해지면은 못 보는 게 있어요. 예. 그럴 때 조용히 가서 제 생각에는 이러이러한 선수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뭐 투수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조용히 얘기하고 판단은 감독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감독님 지금 투수 바꿔야 됩니다. 이런 식의 조언이 아니라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봐서는 지금 투수를 바꾸는 게 어떤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조언을 해주고 결정은 감독이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죠. 사실은 예. 보면은 이완구 총리가 안 그래도 뭐 저 대통령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하겠다. 예. 저는 그런 얘기 하시지 않았어요. 예. 근데 JP가 하신 말씀은 2인자들은 절대 자기 장사하지 말라는 아, 얘기예요. 자기 장사를 하지 마라. 예, 왜냐니까 아까도 그 JP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뭐 대통령한테 가서 이렇게 하고 밖에 나와서 내가 대통령한테 내가 직언을 했단 말이지. 그치, 이런 식으로 이야기 자기 장사하지 말라는 건데 이거는 정관종에 보면 위징이라는 그야말로 역사상 중국 역사 가장 위대한 예. 그야말로 충신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당태종 이세민에게 직접 간언하게 이렇게 간언합니다. 폐하, 제가 충신이 되지 말고 양신이 되게 하십시오. 이게 뭐냐면 충신이라는 것이 듣기 좋아서 충신이지. 아, 폐하 아니 되옵니다. 해놓고 밖에 나와서 여러 사람한테 내가 폐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폐하가 우둔해서 못 알아듣습니다. 폐하만 바보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양신이란 뭐냐 하니까 아까 JP 말씀대로 할 말이 있더라도 조용히 가서 그렇지, 영린을 건드리지 말고 자존심 안 상하게 1인자 아닙니까? 그러면 조용조용해서 그렇게 조금 이렇게 해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건의드리고 바깥에 입을 딱 다물어야지. 이른바 보면 대부분 2인자들이 자기가 다음 후계 구도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장사를 하거든요. 자기 장사다. 딜이 받지 않습니까? 대표 중에 딜이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자기 장사하지 마라 하는 것이 JP가 까마득한 후배인 국무총리 이완구 총리에게 한 충언입니다. 옆에서 보시기에 김 변호사님 보시기에 네. 이완구 총리가 나 직언하겠다 하고 할 수 있다. 좀 밖에서 떠들었습니까? 떠들었죠 처음에 아, 떠들었는데 예.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그게 이제 국민들 중에 조금 비판적인 시각을 저 같은 사람들은 보는 게 이게 대통령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아. 결국은 대통령이 소통이 부족하고 예. 누군가 대통령에게 직언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요구가 강렬하게 있을 때 결국은 이완구 총리를 지명하면서 직언하는 모습을 보여주라. 그다음에 총리도 이완구 총리 내비정자가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하고 나면 예. 그러고 나면 직접 지명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원래 그게 청와대가 짰던 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흠이 좀 이완구 총리에게 좀 났었는데 어쨌든 이게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개인으로서의 처신의 문제는 방금 황태순 위원님이 하는 그런 자세가 제일 적절한 거고. 자기 장사하지 말고. 예. 예. 근데 이제 국민이 봤을 때는 공개적이건 조용히건 뭐 어떤 방식이 됐든 분명히 해야 될 얘기는 대통령께 반드시 해줘야 되는데 조용히라도 과연 할 만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 주변에 청와대 비서실에서 또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 측근에 포진하고 있는 사람이 한 10여인 정도 될 거예요. 뭐 당대표, 원내대표, 예. 뭐 국무총리, 비서실장, 뭐 핵심 측근 한 10여인 중에서 정말로 대통령께 해야 될 말을 조용조용이라도 할 만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사실은 그 부분이 제일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저희가 보기에 이제 입을 다물고 이렇게 굉장히 아주 세게 말씀하셨거든요. 어제 그 현장에서 그 말씀했어요. 내가 이완구 총리를 정치권에 이렇게 입문시켰다. 쉽게 말하면 원인 제공자가 앞다 서비스 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 직접 지금 물어보셨어요? 그걸 제가 물어보셨죠. 옆에 계셨잖아요. 물어봤죠. 저거 이 신문에 난 걸 가지고 말씀드렸더니
그러니까 이제 2인자로서 처신을 하되 직언을 하고 와서 신부자들한테서나 대통령한테 직언했다고 떠들고 자랑하지 말라는 그 기자들한테. 말씀이에요. 그걸 풀이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완구 총리를 내가 정치권에 왔는데 여기서 JP 김종필 전 총리가 예, 본인이 이완구 말씀하시더라고요. 김 현 총리를 과거 처음에 그 정치권에 진입을 시켰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완구 총리가 제2인자로서 잘 하게 되면은 대통령 지금 지지율이 30몇 %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좀 올라갈 수 있으면 거기서 덕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지. 당신도 덕을 봐야 한다는 건 뭐냐 하면 무슨 말이야. 총리에 대한 지지율도 올라가고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가면 덕 보는 것이 아니냐. 그런 뜻으로. 하나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예. 결국은 대통령쯤 되면 자기 통치관이나 자기 의사가 마음속에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자기 분명한 고집이 있는 거예요. 자기 방식이 있고. 예. 근데 문제는 밑에 사람들이 보기에 대통령께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어떤 부하는 밑에 가서 이거 대통령님 생각 잘못하신 겁니다. 이거 반드시 그거 하시면 안 되고 이쪽으로 가셔야 됩니다라고 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예. 어떤 사람은 무서워서 감히 간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발언을 못하면서 밖에 가서 들고 밖에 가서 떤다기보다도 그냥 아예 아무 얘기 못하고 딴 사람 아랫 사람한테 미루는 사람이 있어요. 네가 가서 해라, 네가 가서 해라 이렇게 미루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중간적으로 대통령이나 윗분이 굉장히 기분 좋을 때 가서 슬쩍 끼워 넣기로 해가지고 이거 기분 좋은 일 보고 하면서 이건 근데 이 김에 조금 해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끼워 넣기 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국민들이 바라는 어쨌든 이 중간 핵심 간부 국무총리라든지 비서실장의 상은 뭐냐면 대통령이 기분이 좋든 안 좋든 분명히 가서 하실 말씀 어떤 방식으로든지 좀 해주시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공직을 수행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 희망이죠. 그런데 하여튼 뭐 해석은 분분합니다만 예. 입을 다물고 예. 이게 보면은 사실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만 97년 초에 당시 신한국당에 대권 구룡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이한동, 박찬종, 그 이홍구, 이수석 그분들이 바깥에서 다 자기 장사예요. 내가 이번에 대통령까지 직언할 것이다고. 근데 문제는 가면 직언 아무도 안 하거든요. 아무도 안 했다. 아무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자기 장사하지 말고 보면 정말로 보면 총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뭡니까? 수석 참모예요. 대통령 중심자에서 국무총리라는 건 장관 중에 선임 장관이고 참모 중에 수석. 장관이 뭡니까 영어로? 세크레터리예요. 비서예요. 비서 중에 수석 비서입니다. 수석 비서라면은 그것이 보면은 자기 장사하지 말고 그렇다고 그래서 아까 우리 김경진 변호사 말씀대로 대통령까지 된 사람은 내가 대한민국 최고이기 때문에 자기 뚜렷한 역사관이 있고 심지어는 예. 3년 차쯤 되면요 대부분 역대 대통령 다 역사하고 대화합니다. 참모들하고 대화 안 합니다. 역사와 대화. 역사와 대화하고 지금 비록 그 우리 배 대표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런 역사와 대화를 갖다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이 늘 너희들 나중에 기자들한테 그랬잖아요.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난 역사 내가 지금 이렇게 뭐 독재자 소리 듣지만은 나중에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이럴 때 갖다 예를 들어서 2인자인 총리나 비서실장이 갖다 각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말 들을 것 같아요? 안 듣고 괜히 화만 돋굽니다. 그래갖고 예. 일이 안 되는 거니까 그 JP는 이제 나이 90이시잖아요. 이분이 무슨 정치적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50여 년의 정치를 해보고 나니까 이게 결국 보면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바로 중심을 잡아야 나라가 바로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 갖다가 그야말로 제대로 중심을 잡게 해주는 데는 그렇게 우격다짐 내지는 들이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가서 결과적으로 나라가 잘 되는 길을 택하도록 하라. 그리고 이완으로 너는 내가 정치에 입문시킨 사람이니까 원래 입문은 물론 신한국당으로 했습니다만은 자민련으로 대변인들 예. 픽업을 하거든요. 네가 잘하기에 따라서는 앞으로 3년 후에 2년 후에 큰 꿈도 한번 꾸어볼 수 있는 것 아니냐. 나름대로 정말 충원 어린 말씀이십니다. 알겠습니다. 2인자는 그렇고 다음 얘기 한번 보겠습니다. 대권 후보에 대해서는 김무성도 대권 후보 여러 대권 후보에 대해서는 도와드리면 반대급부가 있을 거다. 여당 당 대표 대권 후보는 대통령에게 뭐 이를테면 반기를 들지 않아야 대권에 다가갈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도 있죠. 지금 당정청 대화가 이제 강조되는 이유가 그게 이제 소통을 잘해가지고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올라갑니다만 집권당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지금 집권당도 야당하고 지금 비슷하게 갔잖아요. 그런 거 함축되는 의미라고 보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시죠. 박 대통령 그 정상이 그냥 외롭고 괴롭고 왔다 갔다 붙일 수도 없는 그런 고독한 자리인데 잘 좀 도와드립시오. 도와드리면은 반대급부가 있을 거예요. 예, 저희 얘기 도와주면 대권
대통령 될 수 있다 그 뜻입니까? 어쩌면 당연한 얘기일 수밖에 없는 게요. 가령 박근혜 대통령이 실패한다. 이러면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당 자체도 실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점에서는 공동 운명체니까 기본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성공해야만 김무성 대표가 대권 후보가 될 수 있든지 말든지 유의미한 대권 후보가 되든지 말든지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당 내부에서 대통령 눈밖에 났다. 좀 대통령 입장에서 벌써 뭐 반기문 얘기 친박계 내부에서 나온 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예. 김무성 대표 이외에 다른 사람을 픽업해서 대선 후보로 굳이 세우려면 못 세울 바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절대로 대통령 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현직 대통령하고 척을 지지는 말아라라는 얘기가 아마 그 함축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느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대통령은 만들지 못하더라도 대통령을 못하게는 내가 할 수 있다. 예, 못하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신데, 제가 볼 때는 김종필 전 총리께서 박근혜 대통령의 성격을 잘 알고 거기에 대한 조언을 김무성 대표에게 한 것이 아니겠느냐. 어떻게 보게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금 우선 가족은 뭐 이제 박지만 씨도 있고 있지만 결혼을 안 하신 분 아니에요. 가정이 그렇습니다. 없잖아요. 예. 네. 그리고 진짜 어렸을 때부터 권력의 핵심부에 있었잖아요. 권력을 아시는 분이시죠?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성격을 잘 아시니까 그 성격에 맞는 그런 조언을 하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때면 드는데. 잘못하다가 척지면 정말 곤란해질 거다. 뭐 이런 그런 거죠. 얘기입니까? 사실은 이완구 국무총리도 2인자지만 김무성도 당에서는 2인자입니다. 예. 근데 저는 김종필 총리의 말씀이 굉장히 뜻있는 말씀이라고. 물론 반대급부가 있다면 이 무슨 대통령이 선거 개입하나 이런 오해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 최근에 김무성 대표도 유승민 원내대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최근 보면 증세 없는 복지 문제 갖고 대통령한테 들이받아버렸잖아요. 증세 없는 복지는 그야말로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 예,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꼭 속이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마치 얘기를 국민을 해버렸죠. 갖다 기망하는 듯한 그런 식으로 대통령을 들이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회 이완구 총리한테 한 얘기나 김무성 대표에게 한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안에서 윗사람 들이받는다고 너 커지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저 조용한 가운데 보조하고 그야말로 공동 운명체라는 그런 의식 속에서 함께 꾸려나가야지. 흔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너 자기 장사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대통령 들이받고 하지 마라. 그 얘기를 갖다가 김무성 대표 또 그 자리에는 안고 나중에 좀 오셨습니다만 유승민 원내대표한테도 그 비슷한 취지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요, 이게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JP 본인이 2인자로서 오랜 시간을 살아오면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어떤 처세의 느낌을 후대에게 전해준 것은 분명하나 예. 또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최근에 김무성 대표하고 유승민 원내대표하고 사내에 극명한 이미지 대비가 있어요. 보면 유승민 저 사람은 지도자감이라는 생각이 확 들어요. 일단 자기 생각이 분명하고 예. 저 사람은 이게 뭔가 집권을 했을 때는 자기가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가겠다라는 생각이 확 드는데, 자, 그럼 김무성 당대표. 저 양반은 가다가 조금 있으면 물팍 확 끓고 결국은 본인 말대로 꼬랑지 확 내리고, 그럼 저 양반이 과연 지도자로서 중요한 결단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가 갸우뚱해져요. 그러니까 문제는 자기 장사로 어떻게 보면 이 난국을 돌파해 내갈 만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확 만들어 가느냐. 방금 지금 말씀하신 예. 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유승민 대표가. 예. 그렇지 않으면 예. 정말로 이분하고 이렇게 잘 좋은 관계를 맺어서 그냥 구렁이 담norm하듯이 슬그머니 편한 길을 갈 수 있느냐. 근데 국민들이 마지막 순간에 대선 후보감으로 딱 점지를 하고 찍을 때는 분명한 자기 이미지를 갖는 사람에 대해서 좋아하고 선호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게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이다 이러면 도와드리면 반대급부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대통령 도와드리면 반대급부가 있겠죠. 그리고 대통령 눈밖에 나면 안 되긴 하겠지만 그렇다 그래서 대통령한테 항상 꼬리 내리고 대통령 뜻만 순종하고 맹종하는 사람이 과연 지도자감이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무성 대표 요즘 들이받았는데. 예. 그런데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보면 이런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는 과정을 보면 그게 아까 우리 김경진 변호사 말씀하신 것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같은 2010년 6월 29일 날 박근혜 당시 의원은 직접 마이크를 갖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잡고 세종시 수정안 안 된다라고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들이받습니다. 그때 아마 극도로 MB 대통령은 극도로 아마 화가 났을 거예요. 예. 그런 상태에서 그 6월 29일 이후에 보면 세종시 수정안이 이제 부결되고 뭐 그 무렵에 보면 이제 정운찬 총리 그만두고 뭐 김태호 이제 그 총리 후보자 내세우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MB 입장에서 좋다 두고 보자. 그런데 그때 마침 보니까 임태희 비서실장, 그다음에
좀 JP 사실 저 역할, 지금 우리 상가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정진석, 예. 당시 정무수석이었습니다. 이 두 분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MB 대통령 갖다 설득해서 2010년 8월 21일 날 박근혜 의원과 이명박 대통령이 만나서 1시간 반 대화를 나누면서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2010년 8월 21일 이후 2012년 1월 비대위원장 될 때까지 1년 한 반 정도는 역대 MB하고 박근혜 두 사람 허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예. 아까 우리 하일성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하고 척조하고 대통령이 되는 법이 없습니다. 예. 당대표가 집권당에서. 그러니까 허니문 1년 반의 허니문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집권 여당의 총체적인 지원하에 박근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정치권 거죠. 얘기를 해봤는데 가족 얘기 누구겠습니까? 박지만 이지 회장이겠죠? 네. 가족에 대해서는 JP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지만 이지 회장에 대해서는 그 이외에 배병희 대표님 말씀하신 배병희 말씀이죠?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왜 청와대 박지만 회장 못 오게 하냐라고 했더니 JP 김종필 전 총리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를 배 대표님한테 한 거죠. 글쎄, 그러시대요.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딱해요. 예. 대통령이 지금 혼몽으로 청와대에 가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막 불통 이미지만 자꾸 쌓여가고 있는데, 동생들도 가서 같이 식사하는 모습을 국민이 보고 싶다고, 그 비정상 아니야 하니까 JP가 또 말기시대, 그게. 그만한 사연이 있다고. 근데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 대통령이 독신에다가 혼자 계시잖아요. 예. 만기 칠남이라고 막 비판했었는데, 그럼 난 뭐 하란 말이야. 퇴근을 하면은, 집무실에서 숙소로 가면 퇴근인데, 퇴근하면 그럼 보고서도 읽고 이거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고 나면 또 만기 칠남이라고 그러니 말이야. 그 얼마나 딱해. 그래서 그럴 때 가족들 불러가지고 같이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냐 싶은데, 그렇게 못 하시대. 근데 아까 우리 황태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제가 동감하고 싶은 것은 자기 정치를 하지 말라는 것이 그 야구에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투수를 바꿔서 쳤어. 예? 예. 근데 우리가 내려가서 물어봐요. 야, 아까 그거 조금 더 던지게 하지 왜 바꿨냐 했더니 정말 제대로 된 코치는 제가 바꾸자고 우겨가지고 잘못돼서 감독님에게 정말 죄송해요. 예. 아니더라도 그렇게 얘기하는 박근혜 코치가 대통령이 김종필 전 총리 부인 빈소를 방문했습니다. 아, 주문하셨구나.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저께 예. 안 와서 예. 원래 사촌 재임기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 사촌 상에 갑니까? 가족이잖아요. 아, 가족이다. 아니 가족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사촌 박영옥 여사를 문상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예. JP를 문상하는 JP를 위문해주는 그런 JP도 국가 원로시잖아요. 의미가 있습니다. JP는 지금 선친인 박정희 대통령하고 혁명을 같이 했던 적입니다. 예. 사촌 언니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동업자입니까? 어느 게 더 무게가 실립니까? 저는 아버지의 동업자라는 쪽에 더 무게가 아버지의 동업자다. 예. 아니 실렸는데요. 역대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국가 지도자라든가 사회 원로분들이 세상을 베리셨을 때는 대통령이 직접 가서 조문을 하십니다. 대통령이 꼭 무슨 외국 국가 원수가 돌아가셔야만 조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면 예전에도 뭐 김수환 추기경 선종하셨을 때라든지 그다음에 그 전에 뭐 한경진 목사님 이런 사회 원로 종교계 원로들이 돌아가셨을 때는 꼭 대통령이 직접 문상을 하시는데 김종필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전직 무슨 국무총리라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원로지 않습니까? 원로다. 오늘 만약에 지금 자세한 내용을 알리지 않고 있지만 네. 김종필 전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무슨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단순히 뭐 위로를 받고 나서 와줘서 고맙다 그 얘기 말고도 더 하지 않았을까요? 글쎄 뭐 만약에 가셨다면은 두 분만이 아마 다른 사람들 다 물리친 상태에서 두 분만 한 30분 정도 대화를 한 10여 분, 15분 정도 대화를 나누시겠죠. 대화 나누시게 되면은 아마 JP 같은 경우는 아마 역대 우리나라 최고 어떻게 예. 보면 그 경륜이 깊으신 분이니까 아마 박근혜 대통령께 그 감사하다는 조문 와서 감사하다는 뜻 외에도 이 위기의 순간 아닙니까? 사실 지금 박근혜 그렇습니다. 대통령으로 예. 봐서는 이때 한두 마디에 우리 저 하일성 선생님 계십니다만은 맞아 뭐 위기에 빠져 원 포인트 그 레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원 포인트 레슨을 뭐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저 내용을 보니까 결국 김종필 전 총리가 휠체어를 타고 대통령이 나가시는데 배웅을 했다 그런 얘기가 있네요. 휠체어를 타고. 배웅까지 했습니까? 배웅은- JP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민심은 호랑입니다. 이렇게 소통하시면 지지율 올라가겠습니다. 이런 좀 공유를 한번 해주시면 좋은데. 그래가지고 확 이미지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건 제가 볼 때는 예. 저 JP께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원포인트 레슨을 하시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느끼시고 있었던 거, 지금까지 예. 느끼시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말씀을 하셨겠죠. 이런 건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방문해 준 거에 대해서 저 아내를 잃은 굉장히 눈물을 흘리시던 그 마음인데 정치적인 얘기는 아예 안 하고 아예 전혀 하지 않고 와줘서 고맙다 그런 정도로 가지 위로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그 순간 대화가 어떻게 풀릴지 이제 예.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보면. 그러니까 JP 총리께서는 아마 예. 이제 대통령께 조금 시간이나 공간이 난다면 몇 말씀 하고 싶은 아마 생각이 있으실 터인데 대통령 일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얼마만큼 머무를 수 있을지 같이 예. 따로 있다면 틀림없이 얘기가 오갔을 거고 아마 일정이 바쁘셨다면 그럴 기회가 없었고. 근데 JP와 박근혜 대통령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막 빈소에 도착한 모습입니다. 대통령께서 예. 조금 입으셨고요. 조금 전에 거죠. 아니 지금 아, 이 지금 시간이었는데 바로 아니 20분 전, 10분 전 지금 바로 지금 공개된 겁니다. 오늘 아, 지금 공개된 거죠? 예, 지금 아, 20분 전 예, 상황이네요. 20분 전 상황인데 김종필 전 총리 부인 박용희 여사 빈소에 조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분은 박용희 여사랑 좀 닮았네요. 예. 예. 해석자 없이 장려가 되어 있다. 저 자리는 순수히 가족 간의 위로를 주고받는 자리 JP 장녀는 이제 예리 씨죠. 예리 씨인데 예. 저 뭐만 박근혜 대통령하고 동갑이든가 한 살 많다. 아,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예전에는 보면 예. 그러니까 조카가 되죠. 예, 조카. 조카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박영옥 여사하고 여기 저 흥부되죠? 형부. 한병기 한병기 전 대사하고 뒤에 있는 분이 박준홍, 조영직 의원. 조영직 의원이 지금 보면 어제도 운정의 사무총장이죠. 아, 문재인 삼촌. 운정의 사무총장 조영직 전 의원이고 예, 예. 또 양경재 의원 아닌가 모르겠네요. JP와 박근혜 대통령은 아주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사이 아니에요? 불가근 아유, 애정 관계가 쌓여 있죠. 애정이 있으니까. 애증. 애증. 예, 아니, 그렇죠. 사랑하고 전에 증오하고. 예. 박근혜 저 의원하고 MB하고 저 할 때도 MB 지원했지, 박근혜 지원 안 했어. 조윤선 수석 같이 따라가고 갔었고요. 예. 남대구 총리 후에 처음입니다. 예. 글쎄, 배석자 없이 두 분이 만나셨다면은 그러네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JP께서 좋은 덕담을 하시지 않았겠느냐. 왜냐하면은 앞으로 또 박근혜 대통령을 만날 기회도 그렇게 많지 않으시고 또 시간도 없고 그렇다면은 뭔가는 한 말씀 정도는 예. 하시지 않았겠냐 저는 싶은데요. 저는 앞서고 배병유 대표님께서 어제도 보니까 그 이지 박지원 회장 그분이 놓고 딸인가요? 좀 딸로 보이는데. 예리 씨죠? 맞습니다. 예, 예리 예리 씨 씨. 맞네요. 예, 박용 여사, 김종필 총리의 딸과 예. 손을 잡는 모습이었고요. 바로 뒤에 조윤선 정무수석. 그다음에 저 정진석 저 국회 예. 사무총장이죠. 예. 전 사무총장. 이제 아까 네. 우리 배병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박지원 회장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예. 예, 그게 보면 사실은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박지원 회장에 대해서 보면은 그 청와대 얼씬도 못하게 한다. 예. 공개적으로. 예. 그다음에 바보같이 뭐 박지만이라고 꼭 지칭은 안 했습니다만은 누가 듣더라도 바보같이 이런저런 일에 휘둘리지 말고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매몰차게 들렸다는 거죠. 그거는 저 지지율 오히려 감점이에요. 감점이었죠. 그래서 아마 배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게 아마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아마 JP가 같으면 어제 설날 같은 날 뭐 세연이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조카가 손자가 되죠. 네. 그 박지만 회장의 지금 맏아들 그 세연이가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서 자기 고모하고 같이 뛰어노는 모습 보면 얼마나 국민들이 넉넉하고 예. 보기가 좋겠습니까? 아마 이런 취지의 이야기는 가장 가족적인 이야기면서도 정치적으로 함의가 깊은 함의가 얘기죠. 깊은. 보겠습니다. 지금 조문을 하러 오신 대통령에 대해서 김종필 전 총리가 갖고 있는 마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JP 처신 관련해서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정치인 허업이다 이 얘기를 오래 했고요. 저희가 그 다음 준비한 판넬이 있습니다. 사촌 형부 김종필 전 총리가 지금 조문 오신 박근혜 대통령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여기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 내용만 보면 애증이 아니고 사랑만 있거든요. 아니, JP로서 이제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JP 뒷문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내가 나이가 90이 되어서 보니까 알겠다. 80대까지 살아온 건 다 피다 아니다. 89세 때까지 몰랐는데 90대 그렇지, 보니까 그렇게 알겠더라. 알았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허업이라는 말도 나오는 겁니다.
그런 마인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니까 이제 떠나는 김기춘 실장이나 이번에 당대표를 맡은 김무성 대표나 자기 후임 저기서 총리를 한 데다가 이 말씀을 하셨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보여요. 그만큼 JP가 뛰어난 분인 게 이번에 보면 묘비명에 연 90, 이, 지 89, 비 이랬는데 그게 원래 노자 말씀이에요. 예. 연 72, 지 69, 비. 그러니까 89. 90이 돼서 보니까 89까지 산 것이 다 허업이더라 하는 이야기인데 예, 지금 이제 조문을 마치고 나가는 예, 장면인 것 같습니다. 조금 직전까지 김종필 전 총리가 휠체어를 타고 노문을 끝나고 가는 대통령을 배웅을 했습니다. 예, 의전 관계로 예, 의전 경호원들이 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문상을 온 대통령을 배웅하는 JP의 심정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섬세하시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기 동업자의 죽은 비운의 동업자의 딸에 대한 애정. 아니 그런 것보다도 저는 JP가 분명한 것 하나는 국가 원수, 프레지던시라고 그러죠. 국가 원수에 대한 예언은 철저히 갖춥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그거는 JP는 그게 몸의 배신분이에요. 자기가 보면은 예전에 그분이 옛날 저 유신 시절에 맨날 김재규 부장이 찾아와서 예. 저 JP한테 꼭 각하라고 불렀습니다. 그럴 때마다 JP가 화를 벼락같이 내면서 각하는 딱 한 분뿐이시다. 박정희 대통령 한 분뿐이시다. JP는 입버릇처럼 그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뭐냐 여성이기 때문에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 원수에 대한 예우로서 예. 휠체어를 타고 그 나이 90에 지금 몸도 안 좋잖아요. 그 왔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예전에 93년에 김영삼 대통령 출범 이후에 그때 한 번은 JP 이런 말씀하셨은 적이 있습니다. 그 YS 대통령 앞에서 어찌 연작이 홍곡의 대지를 촌탁하리요. 무슨 뜻입니까? 이게 보니까 제비나 참새의 무리 같은 우리들이 어찌 대통령 국가 원수인 그 국가 원수의 홍곡 그야말로 대붕의 뜻을 촌탁하리요. 그 큰 뜻을 갖다 우리가 헤아리겠습니까? 그건 뭐냐니까 아첨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국가 원수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모습이고 이번에 보면 박근혜 대통령 갖다 휠체어 타고 나와서 문 앞까지 그 불편한 몸으로 상주가 직접 보면은 그 배웅했다는 것은 그건 국가 원수에 대한 예우를 갖다 갖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말에는 동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JP께서 직접 휠체어를 타고 대통령을 배웅을 하는 것을 몸소 실천하고 보여줌으로써 대통령은 이런 분이시다는 것을 국민들과 거기 조문 온 많은 원로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몸소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냐.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몸으로 실천을 해서 대통령의 자리는 이런 자리고 대통령은 이렇게 모셔야 되는 분이다 하는 것을 갖다가 보여준 것이 아닌가. 저도 그 이야기에 동감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조문을 가신 거는 너무 당연하다, 갔어야 된다, 무슨 게 당연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아까도 보니까 저 2013년에 남동구 전 국무총리 사실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부총리였습니다. 경제부총리였고 경제성장에 사실 보면 핵심 주역이었는데 그분이 나중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국무총리 하셨죠. 그분도 돌아가셨을 때 직접 문상을 갖다 현직 대통령 신분을 하셨는데 여기는 그 정도가 아니라 보면 5.16 아까 우리 배 대표 말씀하신 대로 5.16 쿠데타에 어떻게 보면 공동 창업자이고 그 이전에 보면 사촌 언니 아니에요. 당연히 가야지. 알겠습니다. 아니 어제 그 보니까 그래요. 현직 대통령이 문상하기 어렵다. 불편을 겪는 사람이 많다. 이런 분위기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지. 아무리 불편이 따르더라도 대통령이 여기 나오시는 것이 그게 국민과의 소통 아니요.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하셨네. 잘하셨어요. 문상을 오는 것이 알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두 분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잠시 후에 소식 들어오는데 알아보고요. 오늘 김종필 전 총리와 돌아가신 박영옥 여사 두 사람의 얘기를 제가 잠시 영상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영화 보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내가 먼저 죽고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더만 집사람이 먼저 가버렸죠. 다시 모두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소.
편안하게 가는 걸 봐도 그래 그 마음이 좀 놓이는데 내가 이렇다 할 보답도 못했어. 허무한 생각밖에 안 들어.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보니까 가슴이 찡.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결혼관이라든가 가족관이라든가 예. 뭐 이런 것의 어떤 중요성을 우리만큼은 그렇게 그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또 뭐 혼자 살겠다, 결혼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또 퍼센티지도 상당히 높게 예,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이 장면이 그런 젊은이들에게 부부라는 것과 가정이라는 것과 가족이라는 것을 일깨워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 먼저 좀 예, 친하게 지내셨으니까 예, 같이 우리 느껴집니다. 대통령님께서 JP께서 평소에도 이 밤에 이렇게 약조하시는 시에도 난 집에 호랑이가 있으니까 그 사모님을 말씀. 아, 그 사모님 호랑이 있습니다. 때문에 자기가 정치인으로서 오히려 성공했다는 그런 논리를 많이 폈어요. 그 언제 저들이 하는 사모님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무슨 약점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이제 집안에 호랑이가 있어가지고 내가 뭐 이런 정치적인 처신에 예. 성공을 했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저 메시지에 보니까 그게 담겨 있는 것 같으네. 저는 많이 듣긴 해. 예. 한 번 더 참 궁금한데 볼수록 그런 내용을 대통령께서 김정필 전 총리에게는 무슨 말 하셨을까요? 아이 위로의 말씀을 드렸겠죠. 위로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빈소에 가서 할 수 있는 말이란 건 거의 뭐 뻔하잖아요. 거기다 또 뭐 형부인, 사촌 형부인 JP께서도 몸도 2008년에 뇌졸중으로 거의 지금 7년째 몸 사실 굉장히 거동이 불편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보면은 어떤 저 부인을 잃은 JP 총리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주로 드렸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셨을 때는 내가 몸이 불편해서 일어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대. 예. 현직 대통령한테도 이렇게 하시네. 예. 마땅하다 봅니다. 어찌됐건 지금의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은 김종필 전 총리인데 실제로 보면 오늘 모양새를 보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필 전 총리가 대통령을 위로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을 위로 아니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30몇 %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일본의 아베 총리가 왜 저렇게 마음대로 우경을 합니까? 미국, 중국, 한국이 그렇게 반대해도 국민 지지율이 막 고공이거든. 50몇 %. 그러니까 그거 믿고 막 저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뭐 30몇 %가 어떻게 경제 활성화 어떻게 합니까? JP가 제대로 오늘 말씀하셨으면 국민을 호랑이처럼 해가지고 지지율 끌어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평소 같은 말씀 하셨을는지 몰라. 그랬어야지, 당연히. 혹시 옆에서 만약에 실제로 예상을 해보신다면 예. 김종필 전 총리가 대통령에게 무슨 얘기 했을 것 같습니까? 혹시 구체적으로 무슨 인사라든가 이런 얘기는 안 했겠죠? 연작이 어째 홍곡의 대지를 촌탁하겠습니까? 예. 아마 90세 그 우리나라 노정객 최고의 그 노정객이 아마 굉장히 애둘러서 말씀하시면서도 막 탁 와닿는. 그래서 아까 우리 두 분 말씀하셨지만은 JP 말씀은 그 자리에서는 잘 모르고 나와서 곰곰이 곱씹어 보면은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그런 말씀을 하셨겠죠. 말씀했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김종필 전 총리 부인 빈소 조문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내용이 어떤 대화가 나눴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좀 더 얘기를 해보고요. 그 처음에 관련해서 좀 아까 두 분의 수뇌부가 나왔는데 예. 김종필 전 총리께서 처음에 박정희 대통령에게 부인을 소개받으신 그런 얘기도 하십니까? 아주 젊을 때는 우리는 모르겠고, 예. 고위직으로 진입하고 난 이후에 JP나 뭐 그 고위청의 그 품행은 정말이지 부인들 때문에 품행이 안전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아니 뭐 JP뿐만 아니고 전직 대통령 이런 분들도 그 초급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직급 이상에 갔을 때는 부인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심지어 전직 어느 대통령 사모님께서는 당신 누구 덕택에 대통령이 돼서 그 말씀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예. 대통령이 그래서 JP도 그 말씀 하셨어요. 그리고 호랑이라는 말은 그 말씀 하시대. 어제 원래 그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한테 가서 좀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뭐 쭉 하면서 국민을 호랑이로 생각하라 하는 그 말씀을 했다고 쭉 배경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왜 지금 JP께서 아흔까지 살면서 우리나라의 가장 최장수 정치인께서 왜 회고록 안 쓰십니까? 그러니까 회고록을 쓰려면 처칠만큼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만큼 준비가 안 됐다. 처칠 회고록이 30몇 건이라면서요. 예. 이게 단숨에 다 읽었답니다. 그 정도가 안 돼가지고 못 쓰고 지금 현대사 정문을 녹음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조문 관련을 추가적으로 하나만 오늘 좀 짚어보고 좀 마쳐서 나는데요. 그 차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관련해서 전혀 깜짝 인사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원점 재검토 얘기도 있고. 그리고 지금 되게 처음에 보면 이게 권영세 예. 현 주중대사 후임으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이 내정되면서 그러면은 권영세 대사,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 현경대 이 세 분 정도로 압축됐던 것이 아닌가 하는데 이 얘기 너무 길어지면서 원점 재검토 얘기 나오고 예. 그다음에 오히려 보면은 되게 인사라는 것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건 거꾸로 늘어나요. 점점 그지 지금 한 서너 명까지 지금 올라갔는데 모르겠어요. 대통령께서 이제 3월 1일부터 해외 이제 근데 오늘 아니면 내일 그때밖에 없어요. 없으면 지금 오늘 대통령께서 오늘 김종필 전 총리 부인 문상 조문 왔을 때 이미 속으로 결정을 해놓으셨을 것 같은데. 해놓으셔야지. 안 그러면 보세요. 내일 모레면 취임 2주년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2월 달은 이제 26, 27, 28 지나가 3월 1일부터는 바로 해외 출장 나가시는데 해외 출장 나가실 때는 대통령 해외 출장 중에는 대통령 비서실장 국내에서 청와대를 지키면서 상황 실장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하루 된 사람을 갖다 상황 실장 앉혀놓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내일까지는 해야죠. 제가 볼 때는 좀 나이가 젊은 분이 생각지도 않은 분이 올 가능성이 많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제가 그 생각을 예. 하냐면은 국민들이 대통령을 보는 이제 시각, 생각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하고 또 지금 이제 60대, 50대, 40대 교육이 달라요. 배운 교육이. 그 부분은 이제 네. 결과가 어떻게 날지 제가 지켜보고요. 오늘 대통령께서 김정일 전 총리 부인 네. 상가에 조문한 내용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문하면서 얘기를 나눴는지는 알려지는 대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 우리는 이분을 박근혜 남자로 부르기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나의 운명이다 스스로 이렇게 밝히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2년의 성적표와 지지율 요즘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분 마음은 착잡하지 않을까요? 이정현 최고위원 모시고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오늘 방금 대통령께서 김종필 전 총리 부인 상황에 문상을 갔는데 조문을 하러 가시면서도 국정 2년 마음이 별로 편치 않으실 것 같은데요. 뭐 편치 않을 거 뭐 있겠습니까? 그 집안에 인사 그 조문 가시는 건데 그냥 예. 오늘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조문이죠. 조문이다. 예. 뭐 급한 김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차기 대통령 비서실장 어떤 분이 되실지 모르시죠? 누가 알겠습니까? 예. 아, 저희가 이제 시청자분들이 제일 의원님께 궁금해하는 게 대통령이 복심이다. 박근혜 대통령보다 박근혜 대통령을 더 잘하는 분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취임 2년 지지율도 썩 바뜩지 않고 대통령 요즘 어떤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까? 글쎄 뭐 제가 그 속을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까 알 리는 없겠지만은 예. 제가 한 13년 동안 지켜봤었던 대통령은 그야말로 국가 국민입니다. 정말 이것은 그냥 언론용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의 24시는 국가 그리고 국민입니다. 예. 그 전에도 그렇게 생각해 왔었고 지금도 그렇게 할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의 안보나 또는 치안이나 이런 분들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할 것인지 하는 그런 부분들 오로지 저는
정치를 하기 전에도 그렇게 해왔었고 예. 대통령 되기 전에도 그렇게 하셨고 대통령 되고 나서 지금 거의 아마 깨어있는 모든 시간은 그런 것에 대한 고민과 또 구상과 또 추진, 점검 이런 것으로 보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뭐 심지어 대통령께서 지금 저 문상하는 저 순간까지도 왔다 가는 차 안에서도 국가와 국민 생각하고 대통령의 애국심이 너무너무 애국심이 뭐 누구하고 비교할 정도로 애국심을 똘똘 뭉친 분이다라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지지율이 30%밖에 안 나옵니까? 지지율이 높을 때는 그럼 어째서 그렇게 높았고 예. 낮을 때는 그 지지율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분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만약 그 경우에 특히 대통령 자리에 있는 분이 예. 지지율에 연연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인기 영합하는 정책을 펼치거나 인기 영합하는 그런 사업들을 벌리거나 그런 인사를 하거나 그런 멘트를 하고 그런 발언들을 일삼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지금 집권 2년 차에 지지율이 높았다. 그게 길게 봤을 때 대한민국을 위한 일이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드십니까? 또 우리 후손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왜 그렇게 지지율에 그렇게 목을 매입니까? 때로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 연금 개혁은 정말 현직 대통령으로나 집권 여당으로서는 정말 욕먹는 일입니다. 하기 싫은 거죠. 하기 싫죠. 그런데 그거 하지 예. 말아야 됩니까? 해야죠. 1년에 예. 적자가 3조씩 나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또 10년 뒤에는 10조의 적자가 나는 이런 것을 인기 없으니까 지지율 떨어지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예. 도대체 지지율에 대해서 정말로 나라를 위한 그런 대통령과 국가 지도자, 정치 지도자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지지율에 얽매였다가는 정말 나라 망하고 그런 지도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제가 13년 동안 지켜본 바로는 당 대표로 있을 때나 또는 예. 대통령 후보로 있을 때나 또 그러지 않을 때나 항상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로서 기초를 탄탄하게 할 것인가, 근본을 바르게 할 것인가, 기본을 바로잡을 것인가 늘 이런 생각을 해왔고 결국에 가서는 자신이 그 열매를 따먹던 또 예. 자신 뒤에 따르는 다른 정권의 지도자가 그 열매를 맛을 보든 결국 국민 전체를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지지율을 알겠습니다. 가지고 지지율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지율 얘기 안 하면 오늘 대통령께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들으셨습니까? 불어터진 국수? 아직 못 봤습니다. 예. 부동산 법이 불어터진 국수 같다 얘기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 얘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들어보시죠. 우리 경제를 생각하면 저는 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뭐 여러 노력이 필요하지만은 지난번 부동산 3법도 작년에 이제 어렵게 통과가 됐는데 그거를 비유로 하자면은 아주 퉁퉁 불어 터진 국수입니다. 근데 그걸 그냥 먹고도 우리 그 경제가 부동산이 좀 그 뭐랄까 힘을 내 가지고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활성화되고 집 거래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불어터지지 않고 이렇게 아주 좋은 상태에서 먹었다면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제가 참 불쌍하다. 그런 불어터진 국수 먹고도 힘을 차리는구나. 그래서 동의하십니까? 대통령 말씀. 동의할 뿐만 아니라 예. 실제로 한번 우리가 예. 대통령 말씀 한번 같이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다. 부동산 3법 이번에 통과를 시켜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바로 부동산이 꿈틀거려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필요로 하는 부동산 3법이었다고 한다면 1년 전에 국회가 진정으로 정말 지금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당이 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경제 활성화가 꼭 필요하다. 지역에 가니까 경제부터 살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런 민심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걸 1년 전에 1년 전에 해줬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 꿈틀거림이 1년 전부터 시작됐을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이익입니까? 국민이익이죠. 국민이 이익이죠. 예. 지금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국회가 정치인들이 말로만 민생 찾고 경제 찾고 국민을 들먹이지 말고 국회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법, 이를테면 정부가 꼭 필요로 해서 제출했었던 민생 관련 경제 관련 법을 제출했다면 그걸 즉각적으로 도와줘서 예. 그게 잘못됐다. 그러면 그건 정권과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여당이 책임을 지는 예. 겁니다. 잘 됐다.
그럼 국민이 이득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해주고 붙잡고 이렇게 늦게까지 불이 터진 그런 국수가 되도록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대통령 잘못되고 여당 잘못돼서 선거에 이기겠다고 하는 거 빼놓고 뭘로 이것을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혹시 의원님은 대통령 흔들기, 여든 야든 대통령 흔들기가 좀 심하다 이렇게 느끼시고 계신가요? 대통령 흔들리기보다는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 뭐 문건 파동이라든가 정윤의 문건 파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한쪽에서는 실체도 결국 없었네, 대통령 흔들기 아니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대통령을 흔든다기보다는 예. 솔직히 정치권은 어떤 정치적인 이득, 당리, 당략에 많이 집착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실제로 지난 2년입니다. 많이 흐르지도 않은 지난 2년 동안 내내 2년 동안 내내 댓글 가지고 대통령 예. 사퇴하라, 예. 물러나라, 퇴진하라, 심지어는 페이스북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쌍욕을 해가면서 북한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그리고 우리 국내 야당들이 그렇게 대통령 흔들어 댔습니다. 그런데 그 2년 동안에 어떤 것들이 대통령과 연관이 있었던 것들을 하나라도 밝혀졌습니까? 이 대통령과 연관 있는 부분들이 밝혀진다는 결국은 다 마타도나 또 대통령이 세월호 기간 동안에 7시간 동안 어디 시내 모 호텔에 가서 바람을 피웠다.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또 일본 언론이 보도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이 전혀 아닌 게 밝혀졌습니다. 예. 또 청와대에서 십상시가 있었었다. 또 강남에서 음식점에서 모임을 가졌었다. 하나도 밝혀내지 못하고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었습니다. 예. 음정환 행정관이 했던 발언도. 그러면 지난 2년 동안 이처럼 대통령을 흔들어 대고 대통령을 욕하고 발목 잡고 협조를 안 하고 계속 국회를 파행시키고 해왔었던 이런 일들을 해놓고 예. 그리고 나서 아까 부동산 3법처럼 대통령에게 일절 국정 운영에 협조를 하지 않고 그리고 나서 지금 대통령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맞다. 않죠. 아침에 보니까 의원님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개국 공신 중에 한 분이신데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쓴소리를 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취지로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바뀐다기보다는 예. 저는 대통령께서 인사를 해오는 동안에 인사청문회에서 좀 여러 가지로 좀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한 30여 년 정치를 하면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래 어떤 정권, 어떤 대통령 시절에도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하지 않는 정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쭉 낙마 다 했으니까 우리 낙마 이 괜찮다, 이건 아닌 정권에서도 것 같은데? 마찬가지였었고 또 앞으로도 저는 당분간은 계속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나 저는 그것은 정말 필요악이라고 보고 또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공직에 근무하려고 결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제 반복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미래로 봐서는 이러한 인사청문회에 혹독한 이러한 것들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현 박근혜 정부에서 이러한 인사에 대해서 시도를 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예를 들자면 예. 우리가 김용준 말하자면은 옛날에 헌법재판소장님을 초대 국무총리로 했는데 낙마했지 않습니까? 김용준이라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장애 2급을 갖고 국민들로부터 정말 존경받는 재판관이었고 정말 존경받는 헌법재판소장이었었습니다. 예. 이런 분이 정말 국무총리가 된다고 한다면 많은 장애인을 포함해서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용기와 긍지를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낙마를 했거든요. 예. 그 뒤에 세월호를 겪으면서 정말 세상에 바로잡아야 될 게 많구나. 비정상인 부분이 많구나. 그래서 온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았던 모든 언론들이 국민검사라고 추앙하고 칭송을 했었던 안대희 씨를 또 임명을 해봤습니다. 그분도 낙마를 했습니다. 또 그렇게 낙마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언론 중에 그래도 제대로 좀 글도 쓰고 바르게 이렇게 해왔었던 한 분을 또 추천을 해봤습니다. 그분도 또 낙마가 됐습니다. 예. 이번에 이완구 총리가 통과는 됐지만 그래도 이 원내대표로서 국회에서 동료 국회의원들끼리 원내대표는 잘 알다시피 타협, 조정, 또 야당과의 원만한 관계 그렇습니다. 유지를 해오신 분이고 실제로도 현 야당과 아주 여러 가지로 국정을 같이 걱정을 하고 합리적인 그런 결론과 판단을 많이 내려왔었던 분입니다. 그분을 또 내봤습니다.
그런데도 또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 말씀은 누구를 내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가요? 말하자면 예. 누구를 내도는 아니겠죠. 예를 예. 들어서 우리 이수만 선생님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아이돌 이런 사람들을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때부터 데려다가 쭉 그렇게 키운다고 한다면 야, 그런 예.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될 없겠죠. 수도 예, 있겠죠. 예. 그러나 능력 위주냐 아니면 문제가 없는 거 위주냐. 문제가 있더라도 말하자면 능력 위주로 써야 되느냐. 예. 능력이 없더라도 깨끗한 사람, 뭐 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을 써야 되냐 하는 고민일 텐데 이것은 어쨌든 우리나라 앞으로 당분간은 인사청문회와 인사에 있어서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일이고 또 우리가 치러야 될 그러한 빛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모든 공직들이 바르게 앞으로 자세를 잡아가고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극복해 나가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알겠습니다. 어쨌든 창업 공신의 한 분으로서 지금 2년 됐습니다. 그리고 지지율 신경 안 쓰시겠다 했습니다. 그럼 지지율 신경 쓰지 않고 남은 3년 동안 반드시 해야 될 일 뭡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하고 계시는 일들이 일관성 있게 가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있는데요. 이것은 G20, G20에서 선진국. 가장 말하자면 성장에 도움되는 혁신, 경제 혁신이다. 이런 평가를 OECD하고 IMF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기초를 아주 탄탄하게 해서 부정부패를 없애고 또 불공정과 이런 것들을 없애고 하는 그런 기초를 탄탄하게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경제. 그 다음에 아주 역동성 있는 경제. 그 다음에 내수나 또는 수출이 균형을 이루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균형을 이루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균형 경제. 이런 그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대통령께서 아주 지금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건 반드시 관철을 시켜야 되고요. 예. 두 번째는 비정상의 정상화. 예, 비정상의 정말 정상은 뭡니까? 예. 우리 사회에 너무도 많은 분야의 비정상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민관이 유착을 해가지고 많은 부정부패가 이루어져서 관폐를 이번에 척결을 하겠다라고 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를테면 우리나라에 302개나 되는 공기업들이 너무 많은 부채에 시달리고 있고 그러면서도 방만한 경영을 운영하고 그러면서도 직원들한테는 말도 못하는 그런 복지들을 쓰고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바로 잡아서 힘든 얘기 하나만 거기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연금도 비정상입니까 지금?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도 비정상이다 정상적이라는 걸 떠나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까지도 55조의 이런 식으로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것을 놔두게 된다면은 이 정권은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3년 내로 당장에 부도는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정권은 그것을 한 15조 정도를 떠맡게 되고 또 그 다음 정권은 더 큰 것을 떠맡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거 손 놓고 갈 수 있습니까? 이런 폭탄 돌리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바로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거고 박근혜 대통령만 앞선 모든 대통령들이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었지만은 손대지 않고 그냥 슬렁슬렁 넘어온 것을 이 정권에 와서 이런 비정상들을 하나하나 바로 잡다 보니까 욕도 먹고 지지율도 떨어지지만 일관되게 아마 갈 것입니다.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의원님 힘 많이 해주십시오. 오늘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다음에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조문을 갔던 박근혜 대통령이 사촌형무 김종필 전 총리에게 좋은 정치적 영감을 많이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